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내일로 꼭 3년입니다. 1091일 만에 슬픈 항해는 끝났지만 진실 인양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구도 속에 각 정당은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바람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민심을 들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었던 대구와 부산의 민심을 살펴봅니다. 지역방송 발전 방안을 찾는 토론회에서 임원 선임 구조와 재정 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3년은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는데요. 미수습자가 9명에 이르고 진상을 밝히는 일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침몰부터 무트로 올라오기까지 세월호 1091일의 기록을 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선체가 육지로 올라오는 시간. 세월호 가족들은 녹아내린 가슴을 부여잡고 무사히 기도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9명 다 찾아주면 됩니다. 다 296번으로다가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014년 4월 16일 배가 기울고 있다.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만 남긴 채 세월호는 차가운 맹골 수도 바닷물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승객들을 버린 선원들, 우왕좌왕, 갈팡질팡의 구조와 수색, 꽃다운 생명들이 졌습니다. 정부는 사실을 숨기고 화제를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진실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기 위해 세월호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사고 해역이 보이는 외딴섬 동거차도에서 버거운 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이들은 그 사이 성인이 됐지만 친구들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도 청문회도 의지 없는 정부 아래에서는 진실 규명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조차 원인을 모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봄날 설렘을 안고 인천항을 떠났던 세월호는 한나절의 시간이면 도착했을 제주도 대신 1091일이 걸려 목포 신항의 육지 위에 올랐습니다. 바다에서 육지까지 세월호의 슬픈 항해는 끝났지만 진실의 인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녹슨 몸체를 드러낸 세월호 선체에 대한 세척 작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선체 수색을 앞두고 수색 방식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객실이 있는 세월호 3, 4층 뱃머리가 진흙과 녹을 벗고 흰 벽면을 드러냈습니다. 고가 사다리를 탄 작업자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선체를 세척해 현재까지 30% 이상 마무리됐습니다. 와이어나 전기 배전판 등 작업자에게 떨어질 위험이 있는 외부 장애물은 제거됐습니다. 선체 자체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청수로 다 염분을 제거하는 역할이 있고요. 진흙이나 또는 그 기름이 작업자들이 미끄러지는 것 같은 안전에 관계된 것도 있어서 선체 주변으로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실 등 컨테이너가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희생자 가족들은 오늘 선체 수색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방안과 진입 시점 등은 오는 일요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전부 장애물이니까 안전점검을 똑바로 해서 다친 사람 없이 얼른 마무리돼서 찾기를 9명을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체 외부 세척 작업이 끝나면 방역과 선체 안전도 검사를 거쳐 선내 수색이 시작됩니다. 침몰 해역에서는 하루 한두 차례씩 수중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3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금남로에서는 청소년들이 준비한 세월호 추모 촛불 문화제와 범국민 촛불 집회가 열리고 대인예술시장에서도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내일은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목포 신항에서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세월호 추모 미사가 열립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구도 속에 다음 주부터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각 정당은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바람몰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양강 구도는 여전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은 40%대 37%로 오차 범위 내 접전. 하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에서는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 중이지만 영남권의 성적표는 갈렸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우세, 부산, 경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습니다. 호남은 47대 36으로 문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판세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구도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광주 전남 선대위를 구성하며 바람몰이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정권 교체,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 균형 그리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유능함 그리고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호남의 민심은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호남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초반부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강대강 대결 속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광주 전남 선대위를 구성하고 틈새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전국의 민심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대구 경북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며 전통적으로 강한 보수 성향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대선에는 유력 보수 주자가 없고 탄핵을 거치면서 민심의 변화도 더해져 표심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은 지난 18대 대선 때 80%의 지지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보수의 텃밭입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 같은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6곳 선거구 모두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대부분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지지 현상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로 경북에는 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보다도 사람을 안 보겠어요. 보수의 텃밭이지만 보수 후보들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 실리 위주의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거나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는 정치 무관심층도 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좀 좋아졌으면 싶은 마음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잘 펼쳐주시는 후보님한테 투표를 하고 싶어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 있는 사실 대상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크게 아직 관심도가 없고. 대구 경북의 대선 표심은 정치 교체를 바라는 마음과 보수의 정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면서 누구를 선택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대구 경북이 대선 판도를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부산은 지난 20여 년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집권 여당의 텃밭이었죠.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구도의 약화 등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은 3당 합당 이후 보수 정당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싹쓸이를 하다시피 선거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정치 지형의 변화가 현실화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추락하면서 보수 정당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가 상당히 힘드는 그런 선거가 될 거다. 다시 말하면은 진보 쪽의 후보가 큰 지지를 얻는 그런 선거가 될 거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만 해도 중도 성향의 표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부산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숨은 보수의 재결집에 희망을 걸고 기존 조직을 가동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깨끗한 보수를 기치로 보수 세력 간 경쟁과 함께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부산 출신이지만 전국보다 낮은 부산의 정당 지지율이 과제입니다. 공격적인 새 확산으로 전직 장관과 부시장 등의 인사를 영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대선 후보가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 국회의원이 없는 등 지역 기반과 시당 조직이 취약하다는 게 큰 불안 요소입니다. 텃밭 개념이 사라진 만큼 부산의 민심은 지역 구도보다는 지방 분권, 신공항 추진 등 현안 해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방 분권 정책이 추진이 되어서 10년, 20년 중장기 계획화해서 국정 운영을 중앙 집권 체제에서 지방 분권 체제로 혁신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대선 국면에서 부산의 정치 기상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방송의 임원 선임 구조 개선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갈수록 쇠락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협찬 제작이 증가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지역방송 전체의 광고 수입은 3,100억 원 정도로 지난 2011년 대비 2,200억 원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과 지역 간의 전파료 배분과 자율경영 보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제작 지원 사업에 응모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제작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이 제역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논의 중인 언론장악 방지법에서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핵심 목표의 지역성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재원구조 개선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방통위에 지역방송 정책국을 만들어 생존을 모색하는 안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성을 추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모든 방송 미디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요.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는 오는 20일 언론적폐 청산과 언론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출범시키고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대선 주자들에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2017 영광 법성포 고구사리 굴비축제가 20일까지 법성포 일대에서 열립니다. 김영란법 여파로 침체된 굴비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굴비 경매와 굴비 요리 무료 시식, 굴비 엮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전남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세월호 모형을 만들어 교내 화단에 세웠습니다. 가로 2m 50cm, 높이 1m 20cm 크기로 제작된 세월호 모형은 제도와 용접, 설치까지 모두 학생들의 손을 거쳐 지난 4주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세월호 모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만든 거 그거잖아. 2017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태국의 자투팟 분팟 타라락사 씨가 선정됐습니다. 5.18 기념재단 측은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운동단체 다우딘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투팟 씨가 구금과 투옥에도 용기 있는 행동과 실천으로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희망이 됐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2년마다 선정되는 특별상은 부르키나파소 가수 겸 래퍼 세르지 밤바라 씨가 선정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박성호 기획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행정으로 정부가 혁신되고 문제 해결도 지능형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오전보다는 오후가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빛이 흐린데요. 곳곳에서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오늘 낮까지 5mm 안팎의 강우가 예상되니까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날은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무려 27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기까지 하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크게 오르고는 있겠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큽니다. 밤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많이 끼니까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 12.3도, 장성과 담양, 화순 10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적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이 23도, 구례 24도, 보성 22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5m 안팎으로 물결 낮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안개가 짙게 끼니까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이후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